대물보상 바이크 수리비를 제외하고 렌트 비용이랑 합의금 그리고 휴업 손해금까지 해서 총 500만원 조금 안 되게 받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려라 허니입니다. 지난번 사고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과 걱정의 댓글들 많이 달아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실 비율은 댓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0이 나왔습니다. 따로 이의 제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사고 직후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사고 이후에 치료와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이크를 타고 가시다가 이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면 입원을 꼭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고 당시에는 그냥 몸이 뜨겁고 왼쪽 무릎이랑 오른쪽 골반 쪽이 조금 불편하다 이런 거는 느끼기는 했지만, 극도의 긴장 상태와 흥분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은 몸이 아프지 않거든요.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병원에 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그리고 최소 2주 정도는 지켜봐야 이게 후유증이 남는지 안 남는지도 조금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권유로 입원을 바로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입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통원 치료는 2주 매일매일 꼬박꼬박 나가서 이제 받았습니다. 대인 신청을 하시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이제 보상 담당자한테 연락이 옵니다. 근데 이게 통원 치료 담당자와 입원 치료 담당자가 나눠져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합의를 할 때도 이제 통원 치료 담당자보다 입원 치료 담당자가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이제 활용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서 통원 치료보다는 입원 치료를 했을 때 나중에 합의금을 받는 시점에서도 굉장히 조금 유리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한 기간 동안 이제 휴업 손해금이라는 거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일주일 동안 저는 입원을 해 있으면서 총 88만 1,420원을 휴업 손해 금액으로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통원 치료 중에는 휴업 손해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입원한 기간만 이렇게 휴업 손해를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이라 함은 이제 대인이랑 대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대물 같은 경우는 바이크 수리 비용이라던가 바이크 수리가 들어가 있는 동안 타고 다니 이제 렌트비, 그리고 그 당시에 입고 있었던 보호장구라던가 카메라라던가 이제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 부분은 이제 대물 담당자가 따로 연락을 할 거고요. 그리고 대인은 병원비라던가 신체에 있는 피해를 이제 보상을 해주는, 입원한 기간, 다친 기간 동안 일을 못한 휴업 손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통원 치료를 했을 때는 휴업 손해금이 안 나간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받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반드시 입원을 하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예 안 아프고 전혀 경미하게 살짝 툭 부딪혀서 아프지 않다 그러면은 당연히 나이롱 환자는 하면 안 되겠지만, 피해를 입으셨으면 당연히 그만큼에 대한 보상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물 보상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바이크 수리 비용으로 이제 683만 3천원 제가 원래 다니던 바이크 리스토어 매장으로 바로 결제가 됐고요. 대물 담당자한테 자주 다니시는 센터 사장님 번호라던가 위치랑 이런 거를 보내주시면 대물 담당자와 센터 사장님이 조율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전적으로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올드바이크다 보니까 이게 차량 가액 자체가 좀 책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CBR 400RR 같은 경우는 중고시장의 가격이 잘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다행히 폐차 안 시키고 수리비를 전에 이렇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렌트비 같은 경우는 올드바이크다 보니까 수리 기간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5개월 정도 또 걸릴 예정이거든요. 수리 기간 동안 타고 다닐 오토바이도 없고 렌트에 대한 보상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법적으로 같은 급의 바이크를 렌트를 하는 거는 우선 불법이라서 보험회사에서 바이크를 렌트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cc 곱하기 몇십 원 정도 해서 제 바이크 같은 경우는 400cc였는데 하루에 만 몇천 원 정도
요렇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5개월 동안 다 주는 게 아니고 25일치까지만, 그래서 뭐 한 30만 원 돈 정도 되는 금액을 렌트 비용으로 이제 주신다고 하셨었는데 그거는 너무 적은 금액이다. 그리고 이제 250cc 이상 이제 고배기량 바이크 같은 경우는 소나타나 K5 정도 되는 중형차를 렌트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게 하루에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거를 렌트를 안 받으신다고 하시면 그 금액의 35%를 책정을 해서 25일치로 이렇게 현금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당장 차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렌트 비용을 이제 중형차 기준으로 해가지고 받을 수가 있었는데 렌트 비용은 총 77만 3,5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호 장비 같은 경우는 제가 장갑이랑 팔 가드라던가 라이딩 팬츠 그리고 카메라가 이제 설치가 돼 있었는데 렌즈가 이제 분실이 되고 이제 장갑이나 라이딩 팬츠 같은 경우도 조금 기스가 나고 신발도 조금 기스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주실 거냐, 그 부분만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오늘 통화를 아까 했었었는데 장비류 신발이나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카메라 렌즈를 그러면 조금 더 고가인 거를 책정을 해가지고 최대한 조금 보상을 해드릴 수 있게끔 해주겠다 라고 했거든요. 대물은 장비값만 이제 받으면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인 같은 경우는 지금 합의를 완료를 한 상황이에요. 길게 뭐 6개월, 1년씩 이렇게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금액이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맞춰주면 저도 이거를 계속 길게 시간 뺏기면서 끌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빨리 합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대인 합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우선 저는 입원 치료를 받아서 담당자가 한번 바뀌었습니다. 입원 치료 보상 담당자로 이제 변경이 된 후에 보통 보상 담당자한테 연락이 어떤 식으로 오냐면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합의를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마무리 지으려는 그런 경우가 있고 1주, 2주가 지나도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안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후자였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도 전혀 이런 통화가 오지 않았었는데 유튜브나 이렇게 검색을 해서 알아보니까 그런 경우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조금 늦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경우는 피해자가 안달나게 해서 조금 더 협상을 하는데 우위에 선점하기 위해서 이제 심리적으로 급한 마음이 들게 하려고 연락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연락이 계속 안 오기 때문에 제가 먼저 연락을 보험사로 했는데요. 내가 먼저 보험사로 연락하면 합의금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처럼 빨리 합의를 끝내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보상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을 때 절대 합의를 빨리 진행을 하고 싶다, 나 합의금 얼마 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전화할 때는 업무상의 이유로 전화를 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보험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지급결의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급결의서를 받으면은 어떻게 해야 하냐, 그리고 내가 지금 통원 치료 중인데 제가 그전에는 일용직을 가끔씩 알바식으로 나갔었는데 목이나 이제 허리 그리고 다리 쪽이 아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병원에서도 진단서랑 소견서를 받아왔다. 그래서 통원기간도 휴업손해금을 지급을 해줘라 라고 했었는데 그거는 반려가 됐습니다. 다른 일도 전혀 할 수 없는 뭐 그런 조금 휴유장애가 크게 남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제 통원치료도 휴업손해가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저는 일을 못하고 있는데도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무적인 부분으로 통화를 걸고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당장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뭐 월세라던가 카드값이라던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일을 못하고 있으니 합의를 다 진행하기 전에 휴업손해금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지급금 신청을 해주시면 전체 휴업손해금액의 50%를 먼저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88만 1,420원에서 이제 50% 44만 710원을 먼저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이제 합의를 할 때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통원 기간 중에 휴업 손해금을 지급을 못 받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반려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신청을 넣었습니다. 이유는 통원치료 기간에 내가 지금 당장 실질적으로 일을 못하고 있고, 그럼 그 2주 동안 내가 어딘가에 가서 면접을 보고 취직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이 통원치료 기간 동안도 휴업 손해를 못 받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질문 민원을 넣었었는데, 그리고 바로 다음날 개인보상 센터장 분께서 이제 전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담당자가 아니라 그 통화를 하면서 그냥 바로 저는 이거 길게 끌고 갈 마음도 없고 빨리 정리를 하고 싶다. 내가 지금 다른 거 촬영도 이렇게 해야 되고 다른 일들도 이제 업무를 봐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것 때문에 계속 정신을 쏟고 뭘 알아보고 전화 받고 이렇게 신경 쓰기가 싫다. 알아서 이거를 좀 어느 정도 금액을 맞춰주시면 저는 지금이라도 바로 합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휴업 손해금은 50% 지급을 받았고 나머지 이제 50%와 그리고 향후 치료비라는 보상이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는 이제 나중에 남은 후유장애라던가 아니면은 조금 더 물리치료나 이렇게 다녀야 됐을 때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치료비를 금액적으로 합의금으로 제시를 해주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합의금으로 32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2급에서 14급 경상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이크 자체가 이제 올드 바이크고 수리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부분을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당장 원래 하던 일을 하지를 못한다. 그리고 바이크도 이거를 유튜브를 하려고 지금 천몇백만 원을 투자를 해놓은 건데 지금 이 사고 때문에 촬영을 못하게 됐다.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주셔라. 그래서 처음에는 뭐 경상 환자 같은 경우는 150에서 200만 원 정도의 합의를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인정을 많이 해줘서 근로계약서라던가 일용직 근무를 나가가지고 받은 급여 내역서나 이런 거를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을 해주셔서 이제 합의금에 녹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재물보상 바이크 수리비를 제외하고 렌트 비용이랑 합의금 그리고 휴업 손해금까지 해서 총 500만원 조금 안 되게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12급에서 14급이라고 하면 퇴원 후에 통원 치료를 다니실 때 2주마다 한 번씩 진단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외상은 2급에서 14급이지만 뭐 골절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고 당시의 기억이 아예 없어져 버렸거든요. 뒤에서 박았을 때 제가 눈을 떴을 때는 그냥 바닥에 앉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일자목이 있었는데 이게 뒤에서 박다 보니까 헬멧이랑 이제 세나를 차고 있는 이제 무게가 있다 보니까 뒤로 꺾이면서 기억도 없어지고 조금 어지럽고 속이 안 좋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경과에 가서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진탕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사에서 1급부터 14급까지 이렇게 부상 단계에 따라 가지고 이제 표를 나눠놨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상 환자는 원래 12급에서 14급까지 받는데 뇌진탕을 받게 되면 11급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한 단계 올라가는 건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12급에서 14급까지는 2주마다 통원 치료 시에 진단서를 계속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나이로 환자도 있고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안 아픈데 계속해가지고 통원 치료를 다니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단서를 계속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 11급부터는 2주마다 진단서 필요 없이 계속해서 향후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6개월에서 뭐 1년까지도 길게 합의를 끌고 가는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빨리 합의를 끝내고 싶고 그쪽에서도 제가 생각했던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춰줬기 때문에 저는 빨리 합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중간중간에 계속 연락을 하실 때도 반복적으로 내가 지금 여기가 안 좋다, 저기가 안 좋다, 계속해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분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억지로 막 참고 아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당연히 나중에 합의를 하실 때도 조금 불리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 과정해서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고 하면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참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블랙박스는 제가 받았습니다. 네, 그냥 있는데 그대로 밀어버리는 블랙박스를 받았는데 그 블랙박스는 제 소유가 아니고 이제 가해자의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거나 공개하는 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이거 영상은 아마 블랙박스는 보여드릴 수가 조금 없을 것 같아서 가해자분이 블랙박스를 경찰한테 보여줬을 때 경찰들은 그냥 웃으면서 가셨거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게 100대 0이라서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든 상관이 없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여드리면 조금 더 상황 전달하는 데 있어서 편하기 때문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반려됐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보여드리기가 힘들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사고 이후 치료와 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잘 대처를 하셔서 합의금도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보험사와 잘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만나요.